취업의 2부는요, 취업의 달인 시간입니다. 네, 아주대학교의 신상훈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너무 반가운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저도 너무 쉬운 주제인 것 같았는데 오늘은 굉장히 이 주제가 타이밍상 맞을 거예요. 그래요? 오늘이 바로 3월의 첫 개강입니다. 맞아요. 대학생들 네네네. 개강하죠. 네. 그렇군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렇죠. 뭔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주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화면 통해서 오늘의 주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자신을 먼저 알자라고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싸움에 나가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도 지금 전력을 먼저 알아야 좀 효율적으로 전략도 잘 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주제 준비하신 이유, 개강하고 관련이 있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졸업을 유예한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왜 했겠습니까? 취업이 안 돼서. 그렇죠. 그렇죠. 구직이 어렵다고 느껴서 네. 학적을 계속해서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졸업을 해버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구직에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유예한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4학년들은 지금 방금 개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직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직 일정을 잡으려면 명확한 자기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자기 진단이 바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잡아봤습니다. 네, 그래요. 드디어 오늘이 개강이군요. 저도 사실 오늘 대학원 첫 수업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할 일이군요. 네. 예. 자, 이제 졸업 유예를 한 예비 구직자분들이 이제 오히려 큰 스트레스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이 친구들은 되게 학점을 한 학점 정도를 남겨둡니다. 2, 3학점 정도인데, 일주일이어도 학교를 아마 하루 반나절 정도만 나오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구직 활동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계속해서 학교를 나오면서 수업을 듣고 구직 활동을 병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피로감이 더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 스케줄을 가지는 게 구직 일정을 잡는 굉장히 중요한 요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계획과 꿈과 목표를 매칭시킬 수 있는 제가 전략과 비법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요. 계획을 잘 짜려면 지금 내 상태를 좀 알아야 된다. 자기 진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래요. 자기 진단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묻죠. 넌 누구냐? 그렇죠.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진단이라는 것은 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를 안다. 나를 안다는 것은 적에게 효과적인 나를 어필할 수 있다. 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자기 진단은 처음 단계부터 굉장히 실타래를 잘 꿰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방법을 보면 재곤 MC가 이쯤에서 저에게 준비된 질문을 하나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래요. 자신의 이름과 네. 출신지와 출신 학교를 빼고 자신을 소개해 보시죠. 라는 질문. 네. 이런 게 대기업에서 나온다는 예, 얘기죠. 그런 질문 나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준비가 꼭 갔겠죠. 그렇죠. 저는 어디에서 태어난 누구이고, 맞아요. 저는 어느 학교를 자기를. 나왔고, 이렇게죠. 네. 통상 우리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더라도 제일 처음에 만나면 무슨 학번, 무슨 과 누구입니다라고 네. 말하죠. 근데 그 소개를 하는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외워온 것 같고요. 네. 다 형식이 똑같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천편일률적인 모든 사람들을 쉽게 기억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못 기억하죠. 쉽지 않죠. 어렵죠. 어렵죠. 왜냐하면 그 답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이었다면 별개 문제입니다. 네. 선혜 MC와 재곤 MC는 제가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예. 이 사람들이 한 10사람 정도만 돼도 이것은 동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들 역시 이런 착시 현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기소개를 할 때는 사실은 자신의 이름과 출신지를 똑같이 거명한다는 것은 예전에 그 사람들, 다른 지원자들과 이 사람이 다를 바 없겠다라는 뭐를 가지게 될까요? 선입견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때는 반드시 미래에 도달하고 싶은 나를 먼저 말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대기업에서 조금 아까 질문하셨던 걸 정리를 해보면 내 이름과 출신지, 출신 학교를 빼고 나를 소개해봐라.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내 모습, 학교,
학교, 뭐 출신지 이런 걸 빼고 소개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 어려울 것 같죠.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격 지금 위주로 그렇죠. 얘기해요. 교수님 말씀은 미래의 나까지 섞어서 되고 싶은 소개를 해야 된다. 그렇죠. 되고 이런 싶은 말씀이시잖아요. 나. 예. 그게 가능한가요? 가장 먼저, 저는 장차 이 회사에서 네. 엔지니어 분야에 친환경 무엇을 만들어서 성장을 하고 싶은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만들어 보는 것은 이게 지속적인 꿈과 연동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해온 접니다. 그거보다는 그거보다. 미래에 뭐가 네. 되고 싶은. 그래서 요즘 우리 역량 중심이라는 인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 역량은 말 그대로 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죠. 네. 해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를 기반으로 미래에 뭔가를 기여하고 싶은 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관련된 사례가 좀 있을까요? 하나 우리가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네. 네. 지금은 아주 유명해진 탐험가이자 변호사이고 그다음에 의사인 그리고 훌륭한 세 자녀를 둔 아버지라는 그 미국의 마이크 드니로라는 사람의 사례입니다. 네. 이분은 나이가 17살 때 무려 자기 자신이 한 인생이라는 걸 살면서 꼭 이루겠다는 목표를 무려 노트에 127가지를 적어둡니다. 와, 대단하시네. 17살. 네, 네. 뭐 이런 거죠. 나는 반드시 비행기 조종 기술을 익혀서 혼자 단독 비행으로 세계 일주를 해볼 것이다. 그 다음에 원시 부족 사회에서 내려오는 전통 의술을 익혀서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는 명의가 될 거야. 이야. 그리고 30살 이전에 결혼해서 반드시 세 자녀의 훌륭한 아빠가 돼볼 것이야. 그리고 수심 12m에 내려가 2분 30초 동안 숨을 참아볼 거야. 그리고 도심의 빈민들을 돕는 변호사가 될 거야. 등등등. 네. 그래요. 대단합니다. 참. 그러네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예. 도심에 있는 빈민을 돕는. 예. 논 프라핏 로이얼 뭐 이런 거. 와우. 예, 참으로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자, 결과가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전부 이루는지 정말 궁금하고 그래요. 특히 이거 호흡 참고 이런 것도 정말 작은 거지만은 그걸 꿈에다 집어넣었어요. 예, 이런 꿈이나 경험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죠, 충분히. 급하시네요. 네. 했을까요, 이분이? 급해요. 빨리 알려주세요. 이미 이분이 70이 되었을 때는 지워버린 목표가 100가지에 달합니다. 아, 그래요. 지워버린 거. 그렇죠. 100가지를 그래요?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100가지에 굉장히 큰 찬사를 보냈고 박수를 보내줬죠. 그런데 이 100가지를 했다는 것은 진짜 대륙횡단 7번을 했었고 변호사가 되어 있었고 의사가 되어 있었고 등등 직업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포부도 다 이뤘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업적 포부가 아닌 꿈의 포부로도 가졌던 것도 다 이뤘단 말이죠. 그런데 70세 때 이 회고록을 발간을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회고록을 발간하는 출판 기념회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중에 젊은 기자가 나와서 질문을 하죠. 선생님 참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겠군요. 네. 아, 보통 사람은 한두 가지도 이루기 힘든 100가지를 이뤘으니까요. 그러자 이분은 아주 담담하게 자신의 견해를 필요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저는 아직도 지우지 못한 목표가 27가지나 남았습니다. 와. 이 끊임없이 목표를 갈고 한다는 것. 100가지를 이룬 사람의 입에서 아직까지 미달성한 목표가 27가지나 있다. 결국은 내가 달성해야 될 과제가 있다라는 걸 동시에 포함을 하고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100가지 이뤘는데 27가지 아직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저는 이 100가지 중에 정말 10가지라도 좀 이뤄보면 좋겠네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예, 좋겠습니다. 자, 목록을 만들고 실천을 하고 이분처럼 그럼 정말 좋겠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이 작심삼일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작심삼일하면 너무나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데 무슨 묘책이 없을까요? 좀 이분처럼 꾸준히 성공시킬 수 있는. 묘책,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에 왔죠. 묘책이 있습니다. 네. 묘책은 바로 예,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기록. 제가 올 초에 그 두 분께 방송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나는 세운 목표 중에 지금도 오늘이 이제 3월 3일이죠. 네. 약 90여 장의 데일리 메모지를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는 거죠. 시작을 했는데 그대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을 하기 위한 목표 목록이 있어야 하고 이 목록에는 반드시 달성 시한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네. 이 달성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구체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그냥 흘러가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실천을 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D-Day를 명시한
목표 목록을 만들어라. 몇 월 며칠까지 이걸 이루겠다. 네. 그런 거죠. 일기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요합니다. 일기가 기록, 제가 남겨놓은, 예. 기록하는 거. 소소한 일상을 그냥 적어두는 것도 중요한데 네. 그냥 글쎄요. 해소가 됐다면 해소되었던 해소 목록을 또 만들어도 좋습니다. 내가 이런 것은 이번 달에 하기로 해서 이루었어. 그리고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이야. 끊임없이 기록으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피드백을 스스로 하는 거. 이건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요. 오늘 자기 자신을 알라 이런 주제로 말씀 네. 나눠봤습니다. 기록을 통해서 또 달성할 수 있는 날짜를 명시해두고 꾸준히 노력하는 거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제 교수님 정리 부탁드려요. 사실 성장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고 이 변화는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이고 나 자신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를 발견하는 일이야말로 말 그대로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일한 나 하나의 인류가 있다. 그리고 나 스스로는 도저히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없고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독특함을 성장과 더불어서 변화로 보여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오늘은 자기 진단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기록하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 자신을 아는 법을 주제로 신상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